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데이죠. 파이코인을 어떤 그 뗏목 삼아서 돈 공부, 경제 공부해서 진짜가 부자가 이제 파이코인으로 돈 버는 거죠. 근데 꼭 파이코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파이코인을 사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파이코인을 싸게 많이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채굴 하루에 0점 몇 개씩 한 시간에 0점 몇 개씩 짜증나잖아요. 그래, 그렇게 좋은 거면 내가 상장하면 살게. 채굴 열심히 하고 나중에 상장될 때 나한테 가르쳐줘.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셔야죠. 그리고 채굴하시는 분도 저는 파이코인을 어떻게 하면 싸게 많이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파이코인 채굴한 건 딸입니다. 근데 24시간마다 안 해갖고 지금 2019년부터 했는데 지금 1000개도 안 돼요. 저는 몇만 개가 되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하자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갖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자녀만 얘기할게요. 내가 내 자녀 할 때 줄 때 내가 파이코인을 10,000개 갖고 있는데 100불에 판다. 그럼 10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파이코인을 10,000개 갖고 있는데 314불 간다. 314만 불에 대한 거 중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은 내야죠. 300만 불이면은요 30억이에요. 15억 내야 돼요. 100만 불이라도 그냥 대충 1,000원으로 해도 5억은 내야 돼요. 나중에 자녀들 주시려면, 손자 주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쌀 때 줘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반은 세금 내야 되는데 쌀 때 줘야죠. 자기 자녀들한테 쌀 때 기업 회장들도 자기 자녀들한테 주식을 상장할 때 주식을 막 팝니다. 계속 팔아요. 펀드도 좀 이렇게 얘기해서 팔으라고 자기 주식을 떨어뜨린 다음에 자기 아들 보고 사라고 그러고 딸 보고 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경영권 넘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비싸면 그거를 살 만한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개를 갖고 있는데 100불에 내가 우리 아들 딸한테 그거를 팔으려고 그런다. 그럼 아들 딸은 어디서 100만 불을 구해서 그걸 사나요? 근데 만약에 코인이 반값이면 반값만 있어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파이코인을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아들 주고 손자 주고 아는 사람 어차피 주실 거 아니에요. 쓸 건 쓰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이코인을 싸게 많이 살 수 있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198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자사주라는 국민주라는 걸 했죠. 국민주를 사가지고 아들 딸을 주는데 아들한테는 그때 한전하고 포철주로 했어요. 아들한테는 한전주를 주고 딸한테는 포철주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전은 1988년이나 지금이나 오른 게 없어. 포철은 그때 해줬으면 몇십 배 올랐어. 그러면 주더라도 좋은 걸 줘야지. 비트코인 같은 걸 줘야지. 그렇게 100불 가기를 바라고 300불 가기를 바라고 1000불 가고 10,000불 가기를 바란다면 이걸 자녀들한테 줄 때는 쌀 때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수급이나 시장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채굴하기 귀찮은 분도 그렇죠. 아니 전부 파이코인 본 시초가가 100불이다 300불이다 하고만 안 사죠. 좀 쌀 때 좀 살라고 그러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서 내가 얼마에 팔 수 있겠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 뭐 상장됐다면 요즘 같을 때 상장하면 좋죠. 요즘 같은 때 상장하면 싸게 살 수 있죠. 왜 그러느냐? 뭐 신문에 보게 되면 뭐 무역 수지 뭐 텔레비에도 유튜브에도 뭐 사상 최대 적자네 뭐 14년 만에 적자네. 무역 적자하고요. 경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답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역 적자가 좋은 거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다고 실물 경제에 영향 뭐 면밀 점검하라. 대통령까지 나서갖고 이런 거 얘기할 정도면 바닥이란 소리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시장을 뭐 이렇게 지표나 저는 차트를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지표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볼 수밖에 없고 뭐 그래서 보는데 저는 크게는 이렇게 봅니다. 라마르쉐라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남성 옷을 파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라마르쉐 사장님 때문에 제가 코인을 배웠죠. 코인을 처음에 대화하게 된 게 이제 이분한테 배웠는데 뭐 이분 아버님이 저보다 한 살 어리시더라고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주식 언제 오르나요? 사장님, 코인 언제 오르나요? 이 사람이 저보고 주식 언제 오르냐, 코인 언제 오르냐라고 묻지, 사장님, 우리나라 무역수지 언제 흑자로 돌아서나요? 사장님, 우리나라 외화 환율 언제 1,100원 정상으로 오나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흑자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남성 옷은 여기 젊고 멋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보통 이제 남성 옷은 경기가 좋을 때만 사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옷부터 사는데 일반적인 남자들은 경기가 좋을 때만 사요. 그런데 여기는 뭐 여기 보게 되면 저희 아들도 한번 와서 보게 되고 보더니 여기 한번 와서 보더니 여기 멋진 옷 많다고 뭐 이런 남성 옷 파는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뭐 10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뭐 이렇게 있고 이 사람 저보고 언제 저기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저한테 물어보질 않는다니까요. 경기를 물어볼 때 경기가 좋아야지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는 아주 가장 좋은 경기를 읽는 지표가 돼요. 이런 무역 수준이, 재정 수준이 진짜 지표는 이런 데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희 사무실 옆이니까 라마르쉐라고. 네이버 블로그에 라마르쉐 치면 남성 옷만 팔아요. 저희 집 아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경기의 흐름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고 이 사람 가게 앞에 차가 많이 있나 차가 많이 없나 이제 그런 걸 주로 많이 보죠. 그런데 지금 뭐 보면 무역 수지가 뭐 적자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 나오죠. 25년간 한국 무역 수지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 적이 뭐 이렇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났을 때 있었고 또 몇 번 있었고 지금 몇 번째 이렇게 무역 수지가 뭐 13개월 때 적자다.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세계의 돈은 하나의 금융시장에서 움직여요.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자꾸 제로섬 게임 사람을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플러스 썸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썸이에요.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면은 누군가 무역 수지 흑자가 돼 갖고 그 돈이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거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있다가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독일 볼까요? 독일은 항상 무역 수지 흑자죠. 그런데요. GDP 대비 이렇게 무역 수지가 줄어들잖아요. GDP 대비 무역 수지를 봐야 돼요. 일본 주식시장 상식적으로 볼 때 안 좋잖아요. 일본 무역 수지 흑자예요. GDP 대비 무역 수지를 봐야 돼요.
GDP 대비 무역수지의 흑자나 적자 규모를 보게 되면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자, 보세요. 일본이 1970년대부터 2023년까지 한 번도 무역수지 적자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일본의 주가 차트를 보세요. 왜 이렇게 내렸어요? 왜 이렇게 내렸어요? 무역수지하고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시장이 좋아야지 차도 사고 옷도 사고 미장원도 가고 택시도 타고 돈이 도는데, 코인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그러니 무역수지와 경기와 내 주머니의 월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국 볼까요? 한국도 이제 GDP 대비 GDP 대비로 봐야죠. GDP 대비 요거 보게 되면 한국도 괜찮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이, 그러니까 자본수지, 무역수지, 뭐 경상수지 뭐 다 있잖아요. 경상수지가 제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외국에다가 이제 그 채권도 사두고 주식도 사두고 하는 배당금 같은 게 들어오니까요. 한국 볼까요? 2011년부터 2015년, 16년도에 경상수지 흑자가 제일 높았어요. 2015년도에, 16년도에 한국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떨어질 때 올랐어요. 시장은. 이게 한국 코스피 200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대통령이 나와갖고 뭐 갑자기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부도가 났으니까 우리도 조심합시다. 뭐 이런, 그거는 그냥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잘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나 똑같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뭐 신문에서 무역수지가 어떻다, 13개월 적자다, 무슨,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내가 코인을 사고 코인을 팔고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할 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죠. GDP 대비 경상수지 위에 게 중국이에요. GDP 대비 경상수지 미국이 밑이에요. 미국은 다 마이너스예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마이너스예요. 중국은 플러스예요. GDP 대비요. 이게 중국이에요. GDP 대비 2008년도에 아주 엄청 올랐죠? 으로 내렸죠? 중국 시장이 2015년, 16년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미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나라가 돈을 계속 푼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서 그 적자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보다 자산에 대한 수익 비용이, 지금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가 9개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이요. 정부 부채에 대한 비용은 4%예요. 지금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수익은 10%가 넘어요. 그 결과가 중국은 이런데 미국은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든지 무언가 비교해서 봐야 되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S&P 500, 은행 파산, 대통령도 지금 무역수지 걱정하더라, 대통령도 은행 파산 걱정하더라, 무슨 무역수지가 얼마다? 아닙니다. 그럴 때 자녀한테 상속하시고요. 채굴하기 귀찮아서 채굴 안 하셨던 분은 그때 사서 모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코인이 자기가 죽을 때 다 가져갈 거면 오르면 좋겠죠. 근데 자녀한테 줄 거면 내려도 좋은 거예요. 근데 언제가 내렸을 때인지 알아야지. 지금처럼 신문에서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수급인데,
시장에서의 수급이 아니라 무역 수지가 어떻네, 뭐 미국 어디가 뭐 부도가 났네, 뭐 환율이 어떠네, 금융위기가 오네, 경제위기가 오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랬을 때 자녀들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주면 자녀들도 돈 더 많이 아빠 엄마 거 받으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래서 파이코인은 오르는 것도 오르고 너무나 오르는 쪽만 자꾸 생각하지 말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는 것도 좀 생각하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사고 내 딸이 살려면 좀 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 할인해서라도 팔을 수 있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주면 요즘 뭐 국세청이 바보예요. 나중에 다 두들겨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거면 괜히 한전이나 제가 포철 얘기했지만 한전 줬다가 완전히 아들한테 한전 줬다가 아들은 떡대고 딸한테는 포철 줬다가 포철은 대박 나고 하는 것처럼 파이코인도 아니 뭐 앞으로 뭐 이게 뭐 저기 100불 가고 300불 가고 1000불 갈 것 같다면 줘야죠. 근데 전부 팔아먹겠다는 사람밖에 없는 코인을 자식한테 왜 줍니까? 증여세만 많이 내고 나중에 100불, 200불, 1000불 갔던 게 나중에 20불 가면 똥 되는데 그런 거 자식한테 주면 나중에 제사상도 못 받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사자도 생각을 하고 팔자도 생각을 하고 싸게 살 생각도 하고 비싸게 살 생각도 하고 그러려면 시장을 알아야 되고 수급을 알아야 되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볼 수 있는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이코인 6째 공부 오늘 파이데이 맞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